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6년 3월 24일 화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자,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창릉동 모습 보고 계십니다. 영상 8도 기온 분포 보이고 있는데 낮 최고 기온 18도로 예상됩니다. 맑은 후 흐린 날씨 예보됐습니다. 건조특보가 나날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이 점 감안하시기 바랍니다. 중동 사태 장기화 우려로 어제 원달러 환율이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처음으로 1,510원대를 넘어섰습니다. 코스피도 6% 넘게 하락하면서 가까스로 5,400선을 지켰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간밤에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과 생산적 대화를 했으며 닷새간 이란의 에너지 기반 시설에 대해 공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히면서 일제히 상승 출발했습니다. 우리 증시에도 호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최후 통첩 닷새 유예를 선언한 트럼프 대통령, 이란과 거의 모든 쟁점에서 합의했다며 핵심은 이란의 핵무기 포기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협상이 결렬되면 다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이어갈 것이라고 경고했는데 이란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우리하고는 협상한 적이 없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자, 어느 쪽의 말이 진실인지는 곧 드러나겠죠. 자, 오늘 주요 이슈 살펴봤고 오늘 아침 신문 기사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일보부터 보겠습니다. 검찰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를 조사하기 전부터 무혐의 결론을 염두에 둔 문건을 작성한 정황이 특검 수사에서 포착됐습니다. 네, 예상했던 대로네요. 특검은 관련 의사결정 과정과 외압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검찰청 등을 압수수색하고 당시 수사 지휘부를 출국 금지했습니다. 또 수사 보고서가 여러 차례 수정되면서도 작성일이 소급된 정황과 불기소 방향을 유도한 내부 논의 그리고 외부 인사와의 소통 의혹도 제기됐습니다. 다만 관련자들은 수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는 보완이었다면서 반박하고 있어서 향후 고의성과 위법성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유시민 작가가 제시한 ABC론, 네, 며칠째 계속 큰 파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을 가치 중심 A와 이익 중심 B로 구분하면서 논쟁을 촉발했는데 당내 분열을 부추겼다는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정 세력을 이익만 추구하는 집단으로 규정한 방식이 낙인 찍기이자 단순화된 구분이라는 지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야기가 많잖아요. 유시민 당신은 이익과 무관한 진정성 그리고 가치를 추구한 인생이었는가? 네, 여기에 대해서 많이들 어처구니 없어 해야 합니다. 유시민이 같이 운운하는 것에 또한 이익에 담쌓았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말하는 것에 말입니다. 자, 지금 지지층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고 수박론과 유사한 내부 공격 구도가 재현됐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당내 인사들까지 공개적으로 충돌하면서 논쟁은 확산됐고 지방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불필요한 분열을 키웠다는 평가가 제기된다고 중앙일보는 짚었는데요. 결과적으로 ABC론은 당의 외연 확장보다 내부 균열을 심화시키며 정치적 부담만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ABC론 누가 처음 제기했죠? 누가 먼저 이 이야기를 했죠? 네, 저기 보이시는 유시민 씨입니다. 자, 이번엔 김어준 얘기입니다. 김어준 씨를 둘러싼 논란. 최근에 갑자기 불거진 것이 아니라는 지적이 나옵니다. 디지털 타임스의 김만흠 전 국회 입법조사처장이 쓴 글이 있는데요. 김어준 씨, 과거부터 사실 확인이 부족한 주장과 음모론, 진영 중심의 해석으로 공정성 논란이 반복되어 왔다 이렇게 지적합니다. 사실 유튜브에서 뭐 이건 안 되고 저건 되고 이런 게 없죠. 그런데 김어준 정도의 스피커라면 그 또한 책임감이 지상파에 못지않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지상파 진행 시절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가장 많은 수준의 제재를 받은 당사자가 김어준 씨인데 사실관계 확인 없이 단정적으로 말하거나 공정성을 잃은 진행, 조롱 희화화 표현 등이 문제로 지적됐다라고 김만흠 전 처장이 이야기합니다. 또 정치적 반대 의견을 낙인 찍고 배제하는 방식이 공론회장을 왜곡한다는 비판도 꾸준히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최근에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 역시 이러한 과거 문제들이 반복된 사례로 검증 부족과 편향적 메시지 생산 방식이 다시 드러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저는 김어준 씨가 무슨 말이든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너무나 영향력이 막강해졌다는 점이죠. 이게 독인 것입니다. 네, 김어준 씨는 그런 메시지 권력화에 대해서 스스로 문제 의식을 갖고 영향력을 다이어트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하지 않다 보니까 최근에 시민들이 영향력을 다이어트 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자, 다음 소식입니다. 한겨레 이종규 저널리즘 창무실장 칼럼입니다. 공소 취소 거래설 논란을 계기로 김어준 유튜브 방송의 저널리즘적 문제를 비판적으로 짚는 그런 칼럼입니다. 핵심은 이 방송이 사실상 언론 보도의 형식을 띠고 있음에도 그에 걸맞은 검증과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칼럼은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인터넷 언론으로 등록된 만큼 단순한 의견 표출이 아니라 사실 주장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죠. 특히 대통령까지 연루된 중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도 취재원 공개 또 교차 검증 아울러 반론 보장 등 기본적인 저널리즘 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합니다. 단독과 팩트를 강조했는데 이에 상응하는 검증 과정은 확인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김어준 씨 말대로 전혀 장인수 기자가 무슨 이야기를 할지 사전에 알지 못했다. 그렇다면 책임이 없어지는 겁니까? 아니, 예를 들면은 내가 신문사 편집국장이에요. 근데 자기 지면에 실리는 기사 내용도 모르고 그냥 인쇄가 되게끔 내버려 두었다는 말입니까? 그 말이 이거 아닙니까? 자, 문제의 원인을 개인을 넘어 이제는 유튜브 저널리즘 구조로 확장해서 볼 필요가 있다라고 이종규 실장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언론 게이트키핑 없이 정보가 유통되면서 언론의 영향력은 행사하지만 책임은 회피하는 불균형이 유튜브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도나 정치적 메시지가 사실 검증보다 앞서는 순간 저널리즘은 선동과 구분되기 어렵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당한 이야기입니다. 자, 마지막 소식 하나 더 보겠습니다. 동아일보 기사인데요. 이재명 대통령이 대전 대덕구 공장 화재 다음 날 현장을 찾아서 유가족을 위로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너무나 참담하고 슬픈 소식이 아닐 수 없는데요. 14분이 돌아가신 거 아닙니까? 사고 당일 가용 자원 총동원을 지시했던 이재명 대통령. 현장에서는 2차 사고 예방과 철저한 수습을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유가족들에게 강훈식 비서실장 전화번호를 알려주겠다며 미흡한 점이 있으면 직접 연락하라 이렇게 말했고 요구사항을 직접 수첩에 적어서 관계부처에 전달했습니다. 여러분, 저거 쇼 아닙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경기도지사, 성남시장 때도 지시를 하고 또 확인합니다. 제대로 자신의 지시가 이행됐는지. 자, 이재명 대통령은 아울러 현장 책임자 상주 그리고 정례 브리핑 필요 때에는 비용 선 지급 방안도 지시했습니다. 사고 원인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 약속도 당연히 했고요. 자, 오늘 아침 신문 기사 살펴봤습니다. 계속해서 TV 뉴스 리뷰로 이어갑니다. 48시간 내에 호르무즈 해협을 개방하지 않으면 발전소를 초토화하겠다며 최후 통첩을 보낸 트럼프 대통령. 시한 12시간여를 남기고 예고했던 이란 발전 시설 공격을 닷새간 유예한다고 전격 발표했습니다. 트럼프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난 이틀간 미국과 이란이 유익하고 생산적인 대화를 나눴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3주 넘게 군사 충돌이 이어지는 가운데 트럼프가 협상 소식을 밝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So the discussions took place yesterday. They went into yesterday evening. They want very much to make a deal. We'd like to make a deal too. We're going to get together today by probably phone. 그러나 이란은 어떤 협상이나 대화도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란 국회의장은 가짜뉴스가 시장을 조작하고 미국과 이스라엘이 수렁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는 글도 소셜미디어에 올렸습니다. 이른바 전쟁 추경으로 불리는 이번 추가 경정 예산안은 25조 원 규모. 이 가운데 약 10조 원을 이른바 고유가 대응 3대 패키지로 편성하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3대 패키지는 민생 지원금과 석유 최고 가격제 유지, 그리고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추가 지급입니다. 우선 민생 지원금은 소득 하위 50%에게 1인당 15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여기에 정부는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과 비수도권이나 인구 소멸지역 거주자에겐 추가로 더 지급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지난 17일 국무회의에서 비슷한 취지의 언급을 했습니다. 소득 지원 정책을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이번 추경을 한다면 그럴 때도 아주 지방에 더 대대적으로 할 수 있게 뭐 10% 더 하고 이렇게 하지 말고 좀 획기적으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번 민생지원금은 지역경제 활성화에 더 도움이 되게 한다는 측면에서 지난해 7월 지급된 소비 쿠폰 형태가 아닌 지역 화폐를 활용하는 형식이 될 걸로 보입니다. 대구시장 공천에서 탈락한 이진숙 전 방통위원장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국민의힘 이정현 공천관리위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이진숙 전 위원장이 제일 잘할 수 있는 곳이 국회라면서 정기국회에서 스타덤에 오를 인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또 당대표를 비롯해 모든 걸 다 노려볼 수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향후 국회로 입성해 당대표까지 할 수 있는 큰 인물이니 대구시장 공천에서 컷오프 시켰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 전 위원장을 후원하고 있는 윤어게인 유튜버 고성국 씨 역시 국회의원 보궐선거 출마 가능성에 무게를 뒀습니다. 당이 전략적으로 이진숙 카드를 대구시장이 아니라 더 크게 쓰겠다. 이런 의지를 이정현 공관위원장이 밝힌 겁니다. 이진숙 전 위원장이 TK 지역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다면 결국 국민의힘이 윤어게인 세력과의 절연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도 예상됩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 묘역을 찾은 정청래 민주당 대표. 감정이 북받치는 듯 고개를 숙이고 눈가를 훔칩니다. 노 전 대통령을 별명인 노짱으로 부른 정 대표는 검찰청이 폐지됐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노짱님, 노사모 회원 아이디 쌀이비 정청래입니다. 막강한 칼을 마구 휘둘렀던 검찰의 전횡을 근절하게 됐음을 보고드립니다. 검찰개혁이 노 전 대통령 수사에서 시작된 점을 상기시키며 성과를 강조했다는 분석입니다.